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대기 환경 기사, 산업 기사 어떠한 이 시험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여러분이랑 좀 할 겁니다. 뭐 일명 우리가 뭐 OT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그 예문사 대기 환경 기사, 산업 기사 저자 서영민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어떤 프로필은 차후 좀 더 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그 대기환경기사, 산업기사 필기 지금 OT라고 해서 시작을 할 건데, 본 설명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강의를 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음, 지금 인강이나 그다음에 이제 오프라인을 통해서 대기 관리 기술사, 기사보다 좀 윗단계인 기술사 강의를 한 15년 정도 하다 보니까 느낀 거가 뭐냐면 기사 공부하는 친구들이 이제 마치고 기술사 수업을 듣잖아요. 근데 기사 때 공부한 거가 상당히 기본적인 거가 상당히 또 많이 요하게 되죠. 근데 이제 기사 취득하는 과정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어렵게 취득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우리가 기사라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건 아닙니다. 그 시험에 대한 개괄적인 어떠한 심화되지 않은 내용을 갖고 어떤 기준점, 즉 60점을 기준으로 해서 통과, 그다음에 통과되지 않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시험이 시행을 되는데, 그래서 지금 막 시작하고 있는 기사나 산업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너무 시간과 그다음에 노력을 너무 하시는 것 같아서, 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줄여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기사, 잔혹기사 강의를 좀 더 여러분이 학습을 하실 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결론을 내서 여러분을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가장 효율적인, 그리고 여러분한테 시간을 상당히 많이 세이브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OT를 진행할까 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대기환경기사, 산업기사 국가 자격증이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일반적인 분들은 아마 기본적인 기초 지식이 있을 거예요. 근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전체적인 걸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이제 전형 방법이라 그래 갖고, 자, 1차라는 시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1차가 패스되면은 자, 2차.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거를 필기라고 하고, 그다음에 2차를 뭐 실기 시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가장 크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자, 이건 사지 현다형 객관식의 형식을 띠고요. 그다음에 2차 시험은 주관식이죠. 그러면 1차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2차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죠. 몇 점입니까? 기준은 60점을 포함해서 60점 이상이게 되면 2차 실기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단 말이에요. 자, 60점.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자, 60점이라는 거가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상당히 높은 범위도 될 수 있지만, 그리고 또 그렇게 높은 범위는 또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반에서 어느 정도만 조금 업을 시키면 충분하게 맞을 수 있는 점수다. 이렇게. 그러면 60점으로 기준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국가 자격증 보면은 기준이 다 60점이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100명이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교육을 받았을 때 60명이 무난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 문제의 난이도입니다. 응? 문제의 난이도를 의미하는 거라고. 그러니까는 뒤집어서 얘기하게 되면 실제로 출제되는 거에 60% 정도는 일반적인 거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평범한 거가. 기본적인 학습만 했을 때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또 여기 보면 기사 산업기사가 구분이 되는데, 요거는 기사 산업기사가 똑같고요. 두 번째 보게 되면 이제 자, 과목이 있습니다. 시험 과목이. 그래서 기사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5가지 과목이 있어. 1, 2, 3, 4, 5과목이 있습니다. 자, 1과목 같은 경우는 뭐야? 예. 모든 이공계 쪽의 1과목은 뭐야? 개론이죠. 그래서 그 분야의 개론, 대기 환경 개론.
이러한 과목이 있고요. 대기 환경으로 하지 않고 오염으로 하죠. 우리가 대기 오염 개론 이렇게 돼 있어요. 대기 오염 개론. 여기서 개론이라는 얘기는 이쪽 분야의 개괄적인 이론이라는 얘기야. 깊지 않고 넓게 꼭 알아야 되는 부분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소공학이 있고요. 자, 이 연소공학이라는 개념은 어떠한 연료를, 그렇죠? 산소와 접촉을 시켜서 산화 반응시키는 거지. 그럼으로써 거기서 뭐가 에너지가 나오죠. 그 에너지를 우리가 생산 시설에 이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완전 연소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불완전 연소 같은 경우가 나오게 되면 오염물질이 나오죠. 그 오염물질이 대기 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걸 제어하기 위해서 꼭 기초적인 하나의 뭐랄까 과목이라 그럴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보통 어떤 그 에너지를 요구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그 전 단계에 반드시 연소공학이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인지해야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대책을 세울 수가 있다고. 그런 개념에서 연소공학이고요. 그 다음에 대기오염 방지 기술. 자, 이 대기오염 방지 기술이라는 얘기는, 자, 연소에서는 불완전 연소에서 만약에 나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거를 직접 대기 중으로 배출하면 안 되죠. 제어를 해서 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 공정상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공정상에서 나오는 것도 포집을 해서 적정하게 제어를 한 다음에 우리가 기준을 정해놨죠. 배출 허용 기준이라고. 그 기준 이하로 해서 배출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전체적인 기술. 그래서 크게 우리는 오염물질을 어떻게 입자상 오염물질이랑 가스상 오염물질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적정한 처리 장치를 선정해서 효율이 나올 수 있게끔 운전하는 그러한 전체적인 개념을 여기서 다루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이제 여러분이 상당히 지금 여러분을 골탕 먹이는 그런 과목이죠. 뭐냐면 대기오염, 대기오염. 네 번째는 공정시험 기준. 공정시험 기준.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오염물질을 배출 상태에서 농도를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분석 절차야. 분석 절차. 그러니까 실험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그걸 이제 이론적으로 시험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과거에는 환경부고 지금은 국립환경연구원이죠. 과학원이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이 기준을 만들잖아요. 거기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굴뚝 배출,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환경 대기 중 배출, 그 다음에 뭐 연속 배출 이렇게 구분이 돼서 그 시험 기준이 있다고. 시험 기준이 통일해야지만 어떻게 분석하는 사람마다 그 대상 오염물질에 대해서 분석 방법이 틀리면 어떻게 그 결과를 갖고 상당히 우리가 판단하기 힘들죠. 혼란스럽잖아. 그래서 하나의 객관적인 약속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이러한 분석 방법을 이용해서 최종적인 농도를 찾아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가 대기 환경 보존법을 필요한 대기 환경 관련 법. 그래서 여기서도 보게 되면 대기환경 보존법, 그 다음에 시행규칙, 그 다음에 또 악취방지법이라고 별도로 있고 실내 공기질 관리법, 뭐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요거는 단순하게 다 암기 과목이죠.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이렇게 다섯 과목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기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산업기사는 한 가지 안 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 다섯 과목이지만 산업기사는 네 과목이지만 대기오염 개론 똑같습니다. 대기오염 방지기술 똑같아요. 대기오염 공정시험 기준, 대기환경 관련 법 똑같습니다. 그러면 요거가 빠지잖아요. 아니에요. 요 연소공학이 대기오염 방지 기술에 포함해서 나옵니다. 보통 어느 정도 5개에서 한 8개, 많이 나올 때는 8개, 적게 나올 때는 5개 정도가 여기서 포함해서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사, 산업기사 분류해서 과목을 빼놨지만 다 하셔야지 됩니다. 대기오염 방지 기술에 연소공학이 이 정도 포함이 됩니다. 산업기사는.
그래서 놓치고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 나중에 주관식 시험 볼 때도 연소공학이 나온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주관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뭐를 얘기하는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얘는 필답형이고 얘가 60점이고 전체 점수가, 그다음에 작업형 해갖고 실험하는 거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 40점. 그래서 100점 만점인데, 자 여기서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작업형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뭐 오류가 없으면은 한 30점 이상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한 30점 이상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건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일단 필기를 붙어야지 실기를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과목은 우리가 분류를 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한테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자 아까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하는데 너무 어렵게 한다는 얘기야. 너무 어렵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시험 문제 특성을 한번 봅시다. 이 시험 문제의 특성. 자 제일 첫 번째는 뭐냐, 100문제 중에서 뭐 계산 문제 빼고 100문제 중에서 회차마다 틀리지만 계산 문제가 한 20문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산업계사도 한 20%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각 20문항이니까 전체가 이게 100문항이고 산업계사는 80문항이잖아. 그러면 이거는 60점 이상, 얘는 6, 8이 48, 48개 이상 이렇게 맞으면 되는데, 계산 문제 빼고 공이 한 20%가 계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계산 문제를 빼고 특성이 제일 첫 번째가 뭐죠? 자 설명 중 바르지 않은 것, 그 다음에 틀린 것, 그 다음에 잘못된 것,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옳지 않은 것. 자 요러한 류의 문제가 많다는 얘기지.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100문제 중에서 20문제가 계산 문제라 그러면은 80문제가 이론적인 서술적인 문제인데, 그 중에서 이론적 문제 중에서 약 한 70에서 한 80%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뭐에 대해서 설명 중 바르지 않은 것, 다음 중 옳지 않은 내용은 다음 내용 중 틀린 것은, 이렇게 세 개는 맞고 하나만 부정적인 걸 찾아내는 거죠. 그렇죠? 이런 형태에 맞고 이런 형태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건 계산 문제 빼고 이론적인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론적 문제. 자, 맞는 거가 나오죠. 맞는 거 찾는 거죠. 직설적으로 물어보는 거지. 자, 이런 거가 약 한 5에서 10%.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기타죠. 기타 중에서 뭐 쭉 내용을 주고 뭐 가로놓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맞게 연결된 것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이런 특성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 여기서. 그럼 이거를 우리가 학습하기 위해서는 깜지상황에서 달달 외워야 됩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본 강의 때는, 자, 본 강의 때 첫 번째 각 파트마다 특성에 맞는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어떤 파트에선 여기서는 바르지 않은 것 이렇게 나오는데, 요 내용을 이렇게 바꾸고 요 내용을 이렇게 바꾸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요 파트는 가로놓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가로는 요거 중에서 가로놓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성을 파악을 해서 지금 한 10년치 정도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고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그 파트에서는 그거만 여러분이 쭉 한번 전체 인지하고 거기에 중심으로 시험 임박해서 체크만 하게 되면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표가 한 20개 뭐 예를 들어서 오존층 파괴 물질에서 파괴 지수가 있죠. 그 예로 나온 거가 한 50개 정도 넘는단 말이야. 그 중에서 50개를 다 어떻게 오존층 파괴 지수를 어떻게 다 외워? 그 중에서 비중이 많은 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악취 감지 물질도 있죠. 악취 감지 농도, 이것도 한 여러분이 제대로 하려면 한 30개 정도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더 줄여서 잘 나오는 거
요거는 맞는 거, 요건 바르지 않은 것, 뭐 이런 식으로까지 구체적으로 여러분한테 강의 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파트에 맞춰서 여러분이 맞춤 강의가 될 수 있게끔. 그러면 여러분 그것만 보고 나중에 거기에 대비해서 준비하시면 시간적인 것을 상당히 세이브 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이제 두 번째, 특성 두 번째, 계산 문제예요. 자,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렵게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60점에 대한 기준으로 생각하게 되면 평범한 문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 20개가 나온다 그러면 평범한 문제가 2, 6, 12, 12개는 평범한 거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냥 단순하게 식에다가 대입하고. 그래서 이것도 계산 문제 같은 경우도 과거에 잘 나온 문제가 있고 요새 잘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각 파트 강의할 때마다 요새 잘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강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풀이 과정이랑 그거에 대한 답을 도출하는 그 과정을 상세하게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부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계산 문제에 대한 거부감, 나는 수학적인 머리가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거 수학 아니야, 여러분. 60%는 계산 문제의 60%는 산수야, 산수. 그래서 어떠한 요식은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식에다가 그냥 집어넣어서 찾을 수 있는 거고, 어떤 식은 또 단위를 바꿔서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 다 함께 여러분한테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가능한 좀 그 파트에 해당하는 중요도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풀이 과정, 그 다음에 답에 대한 것까지 인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강의 특성에 맞는 강의고, 그 다음에 각 파트마다 자, 출제 비중을 제시하겠습니다. 자, 출제 비중을 제시할게요. 그래서 출제 비중 가장 낮은 것은 1, 그 다음에 출제 비중 가장 높은 것은 5 이렇게 분류를 해서 그러면 여기서 3, 4, 5 이렇게 나오는 거는 아주 자주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 가끔, 1 드물게.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 쭉 학습하시면서 다 파트마다 이렇게 여러분한테 제시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걸 명시했다가 나중에 정리할 때는, 시간이 없을 때는 어떻게? 그렇죠? 이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충분히 60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파트마다 출제 비중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거와 더불어서 이 파트마다 자, 기사, 그 다음에 산업기사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어떤 파트는 기사, 산업기사 동시에 나오는 파트가 있고, 여러분 어떤 파트는 산업기사 쪽만 나오는 거, 어느 파트는 기사만 나오는 쪽, 이렇게 분류가 돼요. 그래서 그 분류마다 여기 출제 비중과 더불어서 요거를 꼭 각 파트마다 여러분한테 꼭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한 반 정도는 세이브 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강의를 이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충분히 목표를 100점으로 잡지 말고, 여러분 이거 100점을 채우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나는 80점 또는 85점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리고 도저히 우리가 하다 보게 되면 한 5%에서 10%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거 어떻게? 버리라 그래갖고 뭐 여러분 나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효율성 있는 공부를 하자는 얘기지. 그 시간에 다른 거를 조금 해서 채워주는 거 좋죠. 왜? 각 공이 점수가 동일한데 왜 한쪽에다 편중해갖고 그 시간, 아까운 시간을 쓰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것만 여러분이 잘 체크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 충분히 충분하게 인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사 합격하시고 경력 되시면 이제 기술사 준비하셔야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쪽 파트에서는 가장 인정받는 기술사가 대기관리 기술사니까 그때까지 연계해서 할 수 있게끔 좀 심화적인 내용을 하면 좋아요, 기사에도. 근데 일단 목표는 뭐야? 우리 합격이란 말이야, 합격. 그러니까 일단 합격하고 좀 더 심화 학습은 기술사 가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여러분이 충분히 대비를 하시면 다 나중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에 대한 전체적인 거, 그 다음에 학습 방법까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험을 보는 거 아니잖아요. 시험은 여러분이 보는 거고, 여러분이 준비해서. 단, 여러분이 합격하는데 가장 적게 투자를 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게끔 도와드리는 거가 제가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합격하시는 데 있어서 작은 도움이나마 저도 꼭 여러분과 같이 함께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뭐 관현도망경 줄줄 풀고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요새는 과거랑은 출제 경향이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강의에 대해서 본문을 한번 쭉 확인을 하고 여기에 맞춰서 학습의 준비를 하신 다음에 나중에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관현도를 한 번씩 보고 들어가시는 거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약속을 드리지만 저도 여러분을 합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갖고 강의에 임할 것을 여러분한테 약속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강의를 들으시다가 자, 이해가 잘 안 간다? 이거 질문해야지 해서 질문을 주시게 되면 바로바로 여러분한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야, 일단은요, 이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공을 했거나 관련이 돼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 잡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일단 강의를 완강을 하세요. 완강을 쭉 하시면서 체크할 건 체크하고, 왜 그러냐면 앞에서 이거 뭐지라고 한 거가 뒤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연관성 있는 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안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다시 강의를 안 되는 자기가 몰랐던 부분만 다시 한번 보면 반 정도는 풀립니다. 반 이상은 풀려요. 그 다음에 안 되면 질문을 한번 해주시는 것이 더 좋아요. 처음부터 나가면서 이게 안 되네 질문하고 기다리고 또 이렇게 되면 효율성 있는 학습이 안 돼요. 여러분 일단 완강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봐야 될 부분 다시 보고 거기서도 해결이 안 되면 한번 모아서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더 팁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정신용 기준이랑 환경 관련 법규 같은 경우는 여러분 나중에 알겠지만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다 못 외웁니다. 그거 외우려면 한 6개월 걸릴 거요. 이것만 해도. 자, 그래서 강의 중에 강조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강조한 부분 그거가 다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 강조한 부분만 해도 80점 무난하니까 너무 이거 하시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래 난 80점 맞겠다 하고 강의에서 제시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요거 잘 유념하셔서 여러분이 대비하셨으면 합니다. 이걸 왜 말미에 다시 한번 얘기하냐면 이것 때문에 여러분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더라고요. 이 두 개 문제 때문에 해야 되는 양이 많으니까 이걸 다 언제 외워? 물론 헷갈리는 거는 자기가 따로 메모해 갖고 두 개 할 수 있게끔 하고 나머지는 그런 식으로 대비해 주시고 일단은 강의에 가면서 뭐 예습하실 필요는 없어요. 복습한 거 강조했던 거 그거 체크해 놓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짧지만 여러분한테 이 시험에 대한 특성 그 다음에 강의 진행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꼭 여러분 자 목표를 세우셨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 그 결과가 합격이면 상당히 좋겠죠. 저도 바라는 바고요. 그렇게 해서 기초 지식을 닦고 또 여러분 하시던 그 관련 업무에서 열심히 하시다 보면 충분히 나중에 기술사 응시에서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연이돼서 여러분 쭉 같이 연락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저는 자 이제 여러분 마음 다 잡고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합격 기원 드릴 테니까 다 같이 열심히 하는 걸로 하고 화이팅 한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합격을 위하여 화이팅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